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월 21일 신규 상장했던 MBT 상장일날 대응법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실제로 상방이나 하방이나 이렇게 크게 지지저항을 받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 잡을 선이 별로 없죠. 근데 손실이 하방으로 크게 떨어졌을 때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피드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방 하방 기준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나마 상징적인 가격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MBT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모가인 19,000원 공모가가 있고 MBT가 더블로 시초가가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더블인 38,000원도 상징적인 지지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블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동시 호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동시 호가가 풀리는 가격도 상징적으로 좀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 될 수 있고요. MBT 같은 경우에는 49,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그 공모가가 풀리는 가격에서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면은 그때 당시 형성됐던 고점도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9,000원이 거의 28%, 29%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위로 상한가밖에 없었기 때문에 MBT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 위로 볼 가격은 없었지만 만약에 45,000원 정도에 시작을 했고 상승이 나와서 48,000원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다고 하면은 45,000원, 48,000원 전부 다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예로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주가가 MBT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했는데 제가 얘기 드렸던 38,000원 가격대가 금요일 날 보시면은 계속 횡보를 했던 구간을 형성을 해줬고요. 첫째 날 지지 저항이 조금 강력했던 제가 이날 그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42,0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저항선이었어요. 이날 그래서 어차피 상방 하방에 대한 크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분봉상 꽤나 많이 지지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중요한 가격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2일차 때 정말 고맙게도 상승이 나왔는데 거의 42,000원대에서 맞고 다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38,000원을 다시 뚫고 종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다시 상승을 할 때 이 가격이 다시 부딪힐 수 있는 가격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42,000원, 41,000원 그 밑으로도 일정 구간 저점을 형성했었던 구간도 있는데 여기도 약간 걸릴 수는 있지만 이런 데는 조금 약한 구간이라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상장일날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가격대는 이야기를 드렸고, MBT 같은 경우에는 동시 호가 때 가격이 풀리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대응하는 걸 계속 얘기하고 그 원칙을 그대로 지켰거든요. 상승을 하고 이제 시초가가 잡히고 동시효과가 들어서 풀렸잖아요. 그러면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등이 나오는 저점이 깨지는 구간이 다시 깨지고 떨어질 때 손절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손실을 극대화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내가 내한테 되게 보수적이다라고 하시면은 따상에 붙지 않으면 무조건 시장가에 던질 거야 라고 했으면은 MBT 같은 경우 가장 큰 승자가 됐겠죠. 왜냐? 동시 효과가 걸렸을 때 시장가 매도를 하게 되면은 동시 효과가 풀리는 가격에서 대부분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MBT는 49,000원에 다 매도를 했을 거고 2일차까지 지켜본 결과로는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았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두 주를 배정을 받았는데 한 주는 그 방식으로 해서 49,000원에 한 주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렸던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저점 기준으로 이탈을 하면은 손절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웠고, 이런 이탈하는 패턴이 세 번째 나왔을 때 최종적으로 나머지 한 주를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반등이 나온 자리가 한 47,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자, 이 구간에서도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아래 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구간은 그 다음 봉에서 이런 양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두 번째 기준선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양봉이 나오는 캔들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캔들이나 양봉 기준의 캔들의 저점을 반등 기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카운팅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준 잡은 거는 두 번째 기준선은 요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42,500원 정도의 이제 기준을 잡고 반등이 나왔다가 이탈을 했죠. 그래서 저희 두 번째 기회는 이렇게 날라갔고요. 살짝 떨어지자마자 여기서 또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이 양봉 기준에 바로 앞에 있는 이 캔들의 저점이 요번에 반등이 나온 최저점이죠. 그래서 41,500원 기준에 최종 세 번째 기준 가격을 잡았고, 바로 그 다음 캔들에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가격에서 최종적으로 손절이 나갔고, 제가 손절하고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 뭐 사람들에 따라 이 자리는 장 초반에 흔들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카운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 성향에 맞게 가면 되고, 그리고 이 자리도 앞에 양봉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은 여기가 첫 번째 자리가 되고, 여기가 두 번째 자리가 되고, 여기가 세 번째 자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올라가서 상한가에 붙였으면은 여기를 세 번째 기준으로 잡고 약간 관대한 기준을 적용을 했다면은 이 사람은 따상을 먹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42,000원, 41,000원, 그리고 요 주변 가격대 4만원, 요 안쪽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큰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결국 이탈을 하고 하락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랬으면은 이 사람은 39,500원이 이탈되는 요 캔들에서 원칙을 지켰다면은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끝났겠죠.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첫 번째 기준을 주고 두 번째 기준을 주고 세 번째 기준을 줬는데 이탈할 때마다 한 번만 더 보겠어. 두 번째 이탈했는데 한 번만 더 보겠어. 세 번째 기준이 나왔는데 한 번만 더 보겠어. 이런 분들은 결국 손절을 못 해요.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그 원칙을 지켜야 되고, 자기한테 관대하면 관대할수록 이 손실폭을 더 크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절 나갈 때는 더 크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시초가에 던진 사람과 39,500원 던진 사람하고 이 갭을 보면은 이때 던진 사람보다 이 사람은 마이너스 20%의 수익을 덜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를 관대하게 주면 줄수록 감당해야 되는 게 많고, 자,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상장주는 매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기준을 잡고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고 이런 거 이탈할 때 손절을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돼요. 하지만 손절에 대한 연습이 안 되어 있다면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시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잡고 대응하는 거는 공모주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호가 플레이, 제가 이 호가 플레이 얘기해 드렸죠. 네이버 같은 데서 호가 플레이 검색하셔가지고 이메일로 가입하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가입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는 주스TV 한번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이제 시간 순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8시 40분에 이렇게 신규 상장주의 종목이 정해지고 19,000원이었던 종목은 위로는 100% 상승 더해서 200%인 가격대인
38,000원까지 가격 시초가를 잡을 수가 있고요. 아래로는 10% 하락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17,100원, 100원에서 38,000원 사이에 시초가가 잡힙니다. 그러면 그 시초가에서 다시 위로 30%, 아래로 30%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상승할 종목이든 하락할 종목이든 8시 40분에는 보통 따블에 주포들이 주식수를 쌓아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블로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이때부터 이 처음에 쌓였던 주식수에서 쌓이는지 빠지는지 그거를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자, 1분 단위로 보겠습니다. 1940만 주, 50만 주 조금 안 되는 수량에서 1분 뒤에 2천만 주 가까이 주식이 쌓였고요. 그리고 또 1분 뒤에는 2천만 주를 돌파를 했습니다. 실제로 속도는 느리지만 쌓이는 방향으로 주식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8시 55분 지나서 특히 8시 57분 이후에 요게 쌓이는 방향이냐 빠지는 방향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호가창을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지금 44분 45분 넘어가면서 계속 쌓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러면 계속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2100만 주 되면은 거의 더블로 시작을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은 얘가 59분에 갑자기 물량을 쭉 빼면서 실제로 더블이 시작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이 9시 시작 직전에 그냥 시장가로 매도를 던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시초가로 거의 대부분 물량이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블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순간에는 절대 시초가로 던지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더블로 시작하니까 더블만 먹겠어 하고 이때 시초가 매도를 걸어 두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절대 던지시지 마시고 더블로 시작한 종목은 대부분 동시 호가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띄워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 가격에서 따상을 가버리면 49,400원이었을 거예요. 30%를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더블로 시작할 것 같으면은 이 순간에는 시장가로 던지시면 안 되고 동시 호가 들어갔을 때 요 30% 찍었는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그냥 계속 홀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더블은 갔는데 상한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동시 호가가 풀리기 직전에 시장가로 던지시면은 더블에 플러스 상승되는 퍼센트만큼 수익을 더 드실 수가 있어요. 물론 더블에 동시 호가 걸어 놓고 그리고 요 38,000원보다 아래까지 쭉 빼가지고 시작하면은 9시 전에 동시 호가 시장가로 던지는 것보다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희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했는 패턴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식수가 계속 쌓이고 있죠. 이러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방금 전에 보시면은 22,000주에서 이제 올라가다가 3,000주 돌파했는데 갑자기 2,000주로 빠지죠. 이때 만약에 보고 있었으면은 지금 58분인데 이제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주포들이 2분 만에 2천만 주 다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블로 시작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하지만 다시 쌓이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지금 보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많이 쌓이고 9시 8시 한 59분 30초 40초 50초 이래 됐는데도 이 수량이 유지되면은 더블로 거의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만약에 보니까 풀릴 것 같다 하면은 10초 전에 동시 호가 때 시장가로 던지셔도 요 시초가에 거의 정리는 되니까 조금 여유롭게 대응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딱 시작을 하면서 지금 아까 얘기 드렸던 49,400원에 30% 따상 가격에 매수 잔량이 쌓이죠. 하지만 이것도 확정은 아니에요. 동시 호가 들어가면은 바로 거래가 안 됩니다. 동시 호가가 풀리는 순간에 한 번에 다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가 안 돼요. 대신 내 주문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만약에 이때 우리 그 시장가로
매도를 걸어 놓는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쌓이고 있죠. 지금 9시 1분 20초, 30초, 40초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매수 잔량이 다 사라지고 결국 아래쪽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시면은 가격이 요 따상보다 한옥과 아래 있는 수량도 점점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계속 물량 빠지는 거 보이죠? 자, 요렇게 돌아가다가 지금 또 빠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시작은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49,000원에 최종적으로 이제 동시 호가 체결이 되면서 여기 보시면은 큰 물량이 동시에 체결된 거 보이시죠? 체결이 되면서 이제 어디죠? 아, 여기 알구나. 아, 아직 안 떴네. 잠시만요. 조금 체결창 어디 갔냐? 38,000원에 74,000주가. 아, 요거는 동시 호가 때네요. 아직 안 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자, 약간 뒤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순식간에 체결된 걸로 판정이 돼서 뜨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시초가가 49,000원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차트 보고 이야기 드렸던 이제 그 캔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 기준에서 아까 전에 동시 호가 때 요때 한 주 시장가로 걸어놨고 그게 스타트가 되면서 한 주는 49,000원에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한 주에 3만원 정도 수익을 봤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준으로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줬고, 자, 여기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번의 기회는 날라갔고요. 자, 그리고 흘러가다가 여기서도 반등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여기서 양봉이 됐으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 양봉이 만들어졌으면은 요걸 두 번째 기준으로 잡았을 건데 바로 그 다음 캔들에서 바로 하락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반등으로 안 잡았어요. 좀 더 보수적인 분은 요거를 반등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의 최저점이 저가죠. 그래서 요거를 반등이라고 저는 기준을 잡았고요. 여기서 이탈이 나서 두 번째 기회가 날라갔습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 캔들까지 두 번으로 카운팅을 했으면은 요게 세 번째가 깨졌기 때문에 실제로 43,950원에 한 주를 나머지 한 주를 정리를 했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였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양봉이 나왔죠. 실제로 저점은 요 앞에 있는 캔들이 더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캔들의 저점인 41,500원이 저에게 세 번째 기준선이 되었고요. 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왔던 이 음봉에서 저가가 41,400원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세 번째 이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아까 얘기 드렸던 거 반복이에요. 첫 번째 반등은 원래 무시,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에 양봉이 없었기 때문에 무시라고 했으면은 시간이 흘러서 저점이 나온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번의 기회를 주고 본인에게 최대한 관대하게 했다고 하면은 기준 가격이 39,500원이 됐었고 고점 대비 저점이 약 20% 정도 여기서 팔았는 사람보다 20% 정도 손실은 될 수 있지만 본인 원칙대로 대응을 하면서 최대한 기회를 주는 그런 그림이 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때도 이탈 안 나왔죠. 자, 이렇게 관대하게 줬다가 이런 상승이 나와서 만약에 계속 올라갔다면 이 사람은 본인에게 약간 큰 위험 20% 정도 손실을 부담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먹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제일 좋겠지만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죠. 자, 3분봉으로 다시 볼게요. 3분봉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실제로 좀 반등이 나오는 듯한 그림도 꽤 나왔었습니다. 지금 요쯤이기 때문에 나왔었는데 결국은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탈이 나왔네요. 결국 여기에서 이제 39,500원을 이탈을 했고, 이 사람은 원칙을 지켰다면 여기서 매도가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한테 관대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제 최고점에 팔았는 사람들 대비해 가지고는 마이너스 20% 정도 손해를 더 봤지만 그래도 익절은 익절이죠. 공모가가 19,000원이었기 때문에 49,000원에 판 사람은 한 3만원을 벌었을 거고, 이 원칙을 관대하게 줬던 사람은 한 주당 2만원 정도를 벌었을 겁니다. 이때 파셔도 좋고 이때 파셔도 좋고 이때 파셔도 좋고 이때 파셔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세운 원칙을 꼭 지키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상장하는 종목들을 대응하시면은 얘가 다행히 둘째 날은 살짝 반등하고 다시 그 하락을 해가지고 한 요 위쯤에서 살짝 끝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렇게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 최근에 종목 중에 하나 있었죠. FN 가이드 몇 날 며칠 음봉으로 하락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서 못 팔았다면 이쯤에서 팔았겠죠. 그러면 이런 하락은 안 맞아도 되니까 꼭 신규 상장했는 종목들은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도 가격을 정하셔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담으로 하나 얘기 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중요한 가격들 있잖아요. 중요한 가격들 요 38,000원 그리고 그 여기 위에 있는 49,000원 이런 가격대들을 돌파할 때 매매를 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자, 이날 첫째 날 또 38,000원 유지하다가 하락했죠. 그 다음 날 여기만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는 아래 위로 지지장이 굉장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요때 하락을 하고 돌파할 때 매매를 했다면 살짝 한번 털기는 했지만 이런 상승을 한 번 정도는 먹을 자리가 있었겠죠. 물론 이때 만약에 매매를 하셨다면 얘가 다시 하락했을 때 내 매수가를 위험할 때는 손절이 나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물론 분할로 이런 데서 챙겨 나가고 여기서 마무리 뭐 이런 데서 마무리 지어서 뭐 4, 5%뭐 2, 3% 이래 드시고 마무리하면 제일 좋고요. 내가 그냥 버티고 있었는데 다시 하락해서 내 매수가가 돌아온다. 그러면 이건 이탈하면 또 쭉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행히 여기서 횡보를 하고 나중에 약간 이래 갔습니까?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약간 다시 하락했다가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도 돌파할 때 다시 매수할 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를 했다가 손절은 지켜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 MBT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해봤고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복기를 계속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듣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 건데 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 분명히 대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건데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꼭 큰 손실 안 보시고 좋은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